건강해 보이셔서 목사님도 뭐 다니시고 하시면서는 건강. 예, 건강한 편입니다. 예. 그 남자들은 사실 아파도 별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사나이가 까이까 보통 이렇게 웬만큼 아픈 건 그냥 피 좀 나봐야. 그럼 뭐 그냥 우습게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아프다고 표현하고 여유 부릴 여유 없이 많이 살아왔거든요. 병은 원래 소문내라고 그러는데 네. 소문내야 고칠 수 있다고. 근데 남자들은 보통 참잖아요. 왜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남자가 흘려야 되지 않을 것 눈물만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태어날 때 이렇게 3번 울라 그러는 게 다 이거 정서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고요. 질병이 왔을 때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암 환자 많이 상담할 때는 저는 2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암에 걸린 겁니다. 20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으셨으니까 암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도 놓치셨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감기 정도 걸려야 그때 바이러스를 태우면서 암세포도 같이 태울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감기 걸린 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지금 얘기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남자들이 여자보다 수명이 더 짧잖아요. 네. 그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옛날 뭐 사나이에 가 있는 길에 막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참게 돼서 속에다 담아두면 이게 병이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7, 8년 오래 사는 이유가 수다를 많이 떠들어서 입을 많이 놀려서 아, 이게 오래 사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남자는 다 오래 살겠는데?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아, 우리 동심이 하고 나서 혈색들이 다 좋아지셨어요. 여기 와서 진짜 이 프로그램이 제목대로 간다고 속풀이를 다 하잖아요. 그거야 메이크업 했으니까 혈색이. 아니 진짜 화장들 다 지워봐요 진짜. 제 뜻이야? 화장 지우면 여기가 진짜 무슨 종합병원 중환자실이야. 그래요? 나 못 봐가지고. 아, 네,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유. 화장 지우면 남편이 황토팩한 걸로 안다고 소개하고 계셨죠. 우리 유인경 마담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땀이 좋아졌다 그랬는데 네. 진짜로요? 아프세요? 건강해 제가 보이시는데. 꼴 같지 않은 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꼴 같지 않게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운전도 못 하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런데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데 뜻밖의 아픈 때가 많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지만 결리니까 중년이고 쑤시니까 노년이라고 굉장히 제가 튼튼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직장 생활 30년째고 억장이 무너진 남편과 28년째 살다 보니까 환경이 딱 조성돼 있네요. 예, 환경이 부분 부분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저는 천식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장 제거 수술에 쓸개 빠진 인간이 되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하게 좋은 게 이제 눈 하나.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환갑이 넘으신 어느 아주머니랑 같이 뼈 나이를 또 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뼈 나이가 60으로 나오고 60대 그분은 뼈 나이가 40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손을 잡으면 뼈 언니 뭐 이러더라고요. 뼈 언니, 네. 뼈 언니. 예, 자기는 뼈 동생이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지나치게 씩씩해서 어지간한 스트레스 잘 안 받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뭐 가정 생활도 하고 신문 기자님 방송도 하고 막 하면서 맨날 굉장히 유쾌하고 이수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다를 다 떨어서 난 스트레스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뇌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 몸은 차곡차곡 다 기록을 해뒀다가 딱 50 넘으니까 이제 청구서를 싹싹 보내는 거예요. 그때 억장 무너지셨죠? 예, 쓸개 빼내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때 스트레스 받으셨었죠? 예, 약간 무릎 관절 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와요. 그래서 정말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 아픈 거야 뭐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좀 덜 일했으면 됐고요. 예, 제가 그때 더 소리 질렀으면 됐고, 제가 더 편하게 해줬으면 됐을 텐데, 제가 다 그렇게 씩씩한 척하고, 용감한 척하고, 뭐 다 해버린 거예요. 제 탓이긴 한데, 저는 괜찮은데, 이제 제일 얄미운 건 제 남편이죠. 제 남편은 제가 아무리 아파도 일단 안 들리고 안 보여요. 남편도 아프시네. 그래서 아무리 아프다고 리액션을 해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하고 드라마에서 누구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가는구나 막 이러고
그리고 본인이 감기 걸리면 본인도 뭐 남자가 뭘 참긴 참아요. 막 아프다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수건을 못 감고 집에 생강 있나 그러면서 생강차 끓여오라 그러고 요새는 뭐 유통기간 지난 그런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도 이런 건 자기가 먹어주겠다면서 막 먹고. 근데 그 챙기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혼자 그럼 오래 살아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주부들이 공감하는 게 왜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이서진이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그게 쌩 거짓말이지만 얼마 안 나? 왜 아프지? 아무도 제가 아파고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남자가 아프세요? 아프지 마세요. 저도 아파요. 이러면 막 통장도 막 주고 싶어지고. 중요한 건 제가 50 넘어보니까 경험하는 거니까 청구서 날아오기 전에 젊을 때 이 계약서를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더 쉴 줄 알아야 되고, 예, 뭐 남편한테 뭐 아파 이 소리 듣기 전에 제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예. 나만 살아. 야 남자들은 뭐 아프다고 뭐 이렇게 만져주고 이게 안 되지. 안 되죠. 그래도 안 보이고 안 들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와서 뭐 감기 걸리고 그러면 제가 감기 걸려 있으면 이제 딴방에 가 있죠. 이게 참 보니까요, 우리나라 아내들이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이 아프다라는 카드는 종량제예요. 그러니까 딱 있단 말이에요. 몇 번 써먹을 게. 몇 번 써먹으면 근데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아내가 기침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도 안 보는 성경책을 아내가 기침하면은 걔 누워있을 때 머리에다 물수건 올려놓고 막 성경책 옆에서 보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줄 알아. 요즘 여보 기도해줘. 그럼 야 주기도문 해요 그냥. 빨리.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딱 써먹는 그 있어요. 남자면 100번이면 100번, 50번이면 50번만 써먹어야 돼. 남편 반응이 아플 때. 저도 굉장히 많이 건강한 편이고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저도 진짜 건강보험을 이렇게 안 쓴 사람은 좀 이렇게 환급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 진짜 돈이 아까워서 하는데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저는 역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정말 안 오다가.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전복죽 사가지고 오고 약 사가지고 오고 사실 그럴 때 이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이 남자 있으면 살겠구나. 우리는 이제 그 추억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저거 봐요. 불순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은 병원에 이제 5자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봐. 딱 5글자. 그 다음에 제가 병원 갔다 오면은 병원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걸로 딱 끝나니까 너무 그게 서운한 거죠. 저희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편은요, 진짜 자기한테 옮을까봐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차를 가고 가다가 저희 남편이 이 병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이제 제가 감기 걸려서 감기 기운이 약간 목이 좀 아팠어요. 목 아픈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물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먹다가 보니까 우리 남편분의 손을 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헷갈리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내가 먹지 말라고. 이럴 때 옮길 수 있나요? 거기 당연히 옮을 수가 있어요. 있잖아. 바이러스 같은 거 옮을 수가 있는데 암이라는 것이 무슨 기침에서 옮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전혀 남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모서리로 자요, 모서리. 아이고. 침대에 누워서 그게 하루 종일 사실 밤새 한 방향으로 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아, 그래도 저기 유인경 씨 남편보다 낫네요. 딴방 가서 자잖아요. 아이고 이게. 좀 위로 받고 사세요. 그 정도면 그게 괜찮으세요. 억울한 게 연애 때부터 차라리 그랬으면 아예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대부분 너의 감기는 내 감기나 다름없어. 그리고 원래 감기는 옮겨야 낫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일부러 맞아, 어떤 것도 옮겨야 낫는다 먹고 그래요. 나한테 맞아요. 옮기라고 안 하고 뭐 하는데 결혼하면 왜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건강을 늦게 챙겨요? 일찍 안 챙겨요?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할 때 뭐 이제 감기 걸리고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통계에서 뭐가 나왔냐면 키스를 남녀가 부부가 많이 할수록 병이 잘 안 걸립니다. 충치 않고 면역력이 유인경 기자님 죽지 마요. 저는 죽지 마. 저는 그냥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냥. 기억은 나세요? 안 나서 키스하고 싶었는데 제 입술로 이해랑 마담님은
반응이 괜찮나요? 아프다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아니 드렸나 근데요, 봐요. 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디스크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폰수로도 폰수만 챙겨가지고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몸이 편치가 않았다라는 걸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결혼해서 혹시라도 이걸 나의 책이 될까 싶어서 정말 건강한 척을 했죠. 뭐든지 내가 들을게. 그러니까 애도 내가 업을게, 짐도 내가 들을게, 내가 들을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아 이거 아주 그냥 시간 삼돌이를 하나 얻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를 그렇게 단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아픈 척하지 말자. 더 강하게 하다 보니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 4년 만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처음으로 안쓰러워하는 눈길을 봐서 저는 아 내가 아픈 건 살아가는 무기가 되겠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안 써먹어요. 처음 써먹은 처음 써먹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업고 뛰었거든요, 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지금도 정말 요거 꼭 약을 써야 되겠다 싶을 때 아프다고 한마디 해요. 그리고 아 요즘은 그러죠. 스케줄이 있는데 어떡하지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면 뭘 사다 줄 거냐. 그럴 때는 꼭 이제 스케줄을 좀 들먹거리죠. 우리 양수영 마담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죠. 겨울에 한 분이 이렇게 문을 삐근 열고 들어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보기에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오셨나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협의 이혼 진행 중이시래요. 그런데 이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녀 때 물론 건강해서 꼭 그 남편 때문에 암이 온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들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쌓였던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글픈 마음이 되게 들어서 남편한테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긴 하지만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연락을 이제 했더니 저희 그 남편이 알았다라고 하더래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쌓이고 헤어지는 마당에 협의혼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남 같지는 않을 수 있는 건데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정말 음료수 하나 들고 오지 않고 와서 정리 다 끝났고 언제 마지막 정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남들도 음료수 하나 들고 오고 뭐라도 좀 몸보신할 때 먹으라고 뭐 봉투 하나라도 들고 올 텐데 어떻게 몇 년 산 남편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마지막에는 이 남편한테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헤어지겠다. 마지막에 내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달라고 오신 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서 제가 사실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거 한마디 와가지고 그때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뭐 헤어지는 마당에 그렇긴 하지만 네가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해서 아팠구나. 앞으로라도 잘 살아라. 그리고 인간적으로 네가 애 키우면서 얘 키우면은 몸도 아픈데 힘들 텐데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말 한마디 했으면 그분이 소송까지 한다고 거기에 오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픈 분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 토해내지 않으면 자기 병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이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까 얘기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 한마디가 여자들 뭐 말 한마디 천냥민 가나 그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헤어지고 뭐 그러더라도 서로한테 좀 그런 자비심, 동정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마지막 끈은 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아니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아프면 네 몸은 그래도 네가 챙겨야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딱 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네가 왜 아팠구나 절 하는 생각이 보시면서. 궁금해서요. 그렇진 않을 텐데. 우리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동료라는 의식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챙기는 아프면 나도 힘들어, 나도 가장 역할해야 되니까 너 아픈 거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이제 입대했으니까 결혼 생활로 그 부분은 네가 책임져.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있나요? 좀 있나요? 많이 뭘 터득한 것 같아. 굉장히 지금
남자 쪽 심정을 알고 하는 얘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지금.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거기 사실 알아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나 아파 죽겠다 나 좀 병원 데려가래 그런 어머니가 많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안 그러시죠? 어머니 안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서 와이프가 막 맨날 아프다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나에게?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왜 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출산한 것도 다 남편 탓이지 자식 탓은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자식 탓이세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내들은 자식한테는 무한할 정도로 관대해요. 근데 남편한테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디테일하다고요. 야박하게.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아들이 음식 들고 가는 건 속상하잖아요, 설거지할 때. 남편이 들고 가는 속상하지 않고요. 원장님, 예. 엄마가 자식 때릴 때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와이프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전 항상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 병원에 얘기하는데 갔었어? 아니 오늘 좀 바빠서 안 갔어. 야 네가 몸이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바쁜 일이 그보다 더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부부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혜정 선생님이 지금 저에 대한 원망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제 뒤에 고민한 교수님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고민한 교수님도 아마 저 같을 거예요. 절대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다소 좀 냉정하게 드립니다. 왜?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같이 흥분해봐요. 그럼 누가 수술하고 누가 시술할 거예요? 침을 뭐 어디다 놔? 네, 침을 뭐 아무 데나 꽂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극도로 냉정한 판단을 해요. 아니 근데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예요. 남편이 의사인 경우인데 그거 말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들 타나는 애를 갖고 넌 왜 그러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우리 농객 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셨어요? 아,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아가씨 때는 정말 병원이란 근처도 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하고 이제 출산 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은 괜찮았었어요. 근데 출산 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 두 군데씩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손가락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마비 증세도 어느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침도 맞은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낫고 나니까 또 이제 어깨 쪽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깨 쪽도 이제 침도 맞고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낫기 시작했는데 그 증세가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또 이제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는 게 이제 약간 갱년기 증세 같이 이렇게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참 많이 이리저리해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좀 그러면은 많아요. 쉬지 않고 아프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하셨어요? 가끔 하죠. 너무 자주 하면 짜증을 내니까. 짜증을 내면 뭐라고 내세요? 병원 가라고 했는데 같이 하는구나. 네가 안 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병원을 가시지 오셨어요. 갔어요. 갔는데 너무 자주 가니까 간다는 말을 못 하고 자주 아프니까. 네. 아, 이 근본적인 아니 이거 중년 여성들이 이상하게 애 낳고 나서 네. 나이가 좀만 드시면 많이 아파요. 아니 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아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여자가 남자 많이 아픈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 가진 게 더 많아요. 예? 가진 게 더 많다고. 가진 게 예, 몸 안에 뭐 유방도 있지, 자궁도 있지, 난소도 있지. 그러니까 더 많기 자궁도 때문에 있고.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산하는 거.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할 때 아까 양소영 씨 아까 자대문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골다공증도 생기지만은 면역력도 떨어지지만은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까 자동차 키 들고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더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안 까먹나요? 이게 있잖아요. 좋은 거는 절대 기억 못 한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 그러니까 딱 병원 한번 딱 가갖고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하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사실 왜 귀찮아서 병원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병원 가다 보면 언제 애 보고 언제 집안일하고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양도리사 얘기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농객분이 산후풍이에요. 산후풍. 산후에 출산 후에 산후풍, 중풍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오늘은 손목이 아프면 내일은 팔꿈치가 아프고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아프고. 그게 이제 좀 자세한 건 뭐 코티졸 호르몬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는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골반이 출산할 때 5cm 정도 벌어집니다. 네, 맞아. 근데 붙을 때 약간 좀 삐뚤어져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피부가 얇고 해서 애 낳을 때 에어컨 바람 쐬면 다 산후풍이 돼서 시리고 저리고 아픈 게 미국 여성은 없는데 한국 여성만 있어요. 사람들이 찬물로 예. 그래서 우리 나라가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 7일, 21일 동안은 에어컨 바람 안 쐬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또 더울 필요는 없지만 이 외풍에 좀 노출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산 후 3, 7일이 지나서는 이 신체를 좀 바로잡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후 스트레칭 같은 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 무릎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두 무릎을 붙이시고요. 최대한 다리를 벌리세요. 네. 그럼 골반이 쪼여지거든요. 혁정이 잘 따라해. 뭐 출산할 해보세요. 거니까. 손을 합장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위로 올리고 원을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하세요. 아니 이걸 박송 씨 왜 따라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하면 남자도 자궁이 있을지도 몰라요. 골반이 바로 돼요. 그래, 알았어. 이 동작을 굉장히 천천히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TV 보시면서도 이걸 하시면 골반부터 뒷목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는 특별히 어느 과를 가야 될 길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외과도 아니고 정형외과도 아니고 아니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말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증상을 설명을 못 하겠어. 예, 그게 산후풍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전문 한의원 오셔도 좋고 또 전문 가정의학과를 가셔도 좋고 엄마가 아픈 이유는 자식에 대한 과도한 헌신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안고 하다 보니까 손목, 팔꿈치, 허리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과 누려야 될 행복을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집착하면서 얻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어디론가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몸이 아픈 건데 또 남편 탓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양 원장님 말씀하신 결론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해요. 결론은 맞아요. 부부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런 집착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하는데 왜 부인이 아픈 건 과도한 집착이냐라고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아니라고. 진짜로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군대 가야지 뭐 남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남자들이 애 낳아봐야 알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 신체적인 이런 아픔을 그런 그 무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네가 아파서 네가 애를 잘못 봐서 과도한 집착이 이거는 정말 마지막님이 아까 저 재판을 한 그 남자가 그냥 헤어지는 마당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될 걸 그 따뜻한 말 해줄 마음이 있으면 안 해지고 살았을 거야 아마 그 남자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평범한 사람에게는 쉬운 말이지만 그 사람은 어려운 말이고 지금 얘기의 요지는 자식은요, 자식이 잘못하면 다 엄마 잘못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하면 다 지 잘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봐요. 여자는 군대를 가보면 알고 남자는 아기를 낳으면 아는데 여자는 군대를 가볼 수 있어서 남자는 애 낳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이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있고 붙이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볼 때 원장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식을 너무 과다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몸 망가지는 걸 여자들이 모르는 것을 왜 그거를 자꾸 신랑이 그 아픈데 따뜻하게 이렇게 못 해주냐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자식을 조금 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균형을 맞춰보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남자들이 저 여자의 마음을 알아서 좀 매너 있게 해주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 지금 그거 하나 잘못해놓고 온갖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이게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 병을 만든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몸 아픈 거는 우리가 아무리 저도 예전에 크게 한번 아팠던 적이 있는데 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 그거는 부모도 몰라요. 누가 뒤에 60명이 따라다니면서 바늘로 날 쑤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피가 흐르지라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대로 그냥 억울한 부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남편들 입장에서도 아니 뭘 그렇게 나도 아플 때가 있는데 왜 저래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는 거고 찌꺼기가. 이해를 해야 될 게요. 그 교육방송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24개월 된 아들, 24개월 된 딸하고 이렇게 엄마랑 놀게 하는데 이렇게 노는 척하다가 엄마가 다친 척하면서 아파 이렇게 하면 딸들은 엄마 아파 하고 따라 울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 아파 그랬더니 그러고 자기 장난해요. 저도 남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여서 여자애가 같은 중이 아니라니까. 공감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최혜경 씨가 저는 아팠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그렇게 아픈 매주 적이 두 번씩 만나는데 어디가 아팠었어요? 그냥 아팠었어요. 예. 마음이 아프다. 네, 마음이 아파. 지금 괜찮죠? 알았어요. 지금 괜찮죠? 예, 아니 근데 지금 그 중년 여성들이 찾아오는 게 출산 이후로 한참 지난 다음인데도 출산 때부터 시작되는 건지 주로 어떤 병으로 가장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출산 때부터 약간 그 칼슘도 떨어져서 오지만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되게 되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다 생겨요. 처음에 이제 두통도 생기고, 그다음에 내려다 보면 눈도 잘 안 보이죠. 그다음에 갑상선암도 잘 생기죠. 또 유방암도 생기죠. 허리도 아프죠. 관절염도 생기죠. 자궁에 혹도 생기죠.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긴다고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다를 많이 떨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고 여성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절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이요, 진짜. 관절통이 왜? 아까 저기 일어날 때 양소영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여기다 쑤시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무릎 아프신 분들. 네, 퇴행성 관절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출산할 때 칼슘 뺏긴 거 하나고요. 또 갱년기가 되게 되면은 호르몬이 두 개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다음에 얼굴에 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골다공증 생기면서 그때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살이 어디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때가 되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기형도 감퇴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네. 그 재생 완전히 좀 치료되는 방법은 없나요? 그 완전히 치료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칼슘이 떨어지니까 골다공증을 갖다 하니까 칼슘을 많이 드시고요. 햇볕을 많이 쬐고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 체중을 빼야 돼요. 몸무게 많이 하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뒤로 걷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걷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연골이 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걷는 걸 하게 되면은 몸무게가 뒤로 안 가니까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주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연골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할 경우는 관절 전체 갈기도 하는데 요새는 그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줄기세포 주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인가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거기다 키워서 넣는 거는 보사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맞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네. 그 아까 자궁암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예. 자궁경부암 백신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뉴스에서. 일으켰는데 네. 그게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요? 네. 저 맞았거든요. 저 간질발작 나도 일어나는 거 맞았어. 아니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WHO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검사를 했는데 일본에서 맞은 사람이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5명 정도가 통증이 생기고 좀 안 좋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일단은 저기 12세 이상부터 그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 맞는 게 좋고 50세가 넘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어떻게 만드냐? 남자들 있죠. 남자들도 맞는 게 좋아요. 자궁경부암 네. 그걸 왜 맞아요? 그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이제 같이 그 같은 옮는 바이러스인데 아,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남자들의 그 성병을 일으키는 그 곤질로만 하는 거 있어요. 그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옮게 되면 또 자기 여자친구라면 여자친구나 부인한테 옮기 때문에 남자도 이제는 같이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남자가 가가지고 자궁경부암 놔주세요. 아니 이게 자궁이 있는 성별만 생기는 병이 아니래요. 이게 같은 오해를 종류예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몰랐어요. 남자도 같이 맞으셔도 됩니다. 남자도 맞는데 50 넘은 선생님하고 나는 필요가 없다. 네. 남자도 맞는데. 더 많이 버셨어요 지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